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롱장입니다. 오늘은 전세 대출 규제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서 영상 준비했습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하기, 좋아요, 멤버십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얼마 전 영상을 보시면 제가 세입자분을 만나고 온 라이브 영상이 있는데요. 현장에서 찍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제 예비 세입자분께서 전세자금 대출이 막혀서 발을 동동 구르고 계셨습니다. 현실이고요. 실제 세계에서 이걸 겪고 있는 분들이 꽤 많아요. 제가 가장 안타까운 건 일단 뉴스나 언론을 보면은 뭔가 대출이 막히는 거에 대해서 환호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남이 망하는 거에 대해서 너무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는 뭐 제가 얘기를 더 해봤자 색안경을 끼고 보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뭐 말을 아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전 그분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 계약금을 떼는 일은 없도록 하겠다. 제가 최선을 다할 건데 조건이 있다. 조건은 뭐냐? 내일부터 제가 알려드린 대출 상담사분 두 분이랑 통화를 해서 대출이 정말 끝까지 안 나오는지 알아보고 그것도 안 되면 다시 얘기를 하자. 그리고 이제 저랑 거래하는 대출 상담사 두 분 연락을 드렸고요. 전세자금 대출 받기로 했습니다. 물론 그분이 처음 알았던 것보다 금리는 높아요. 근데 어쩔 수 없겠죠. 계약금을 뺏기는 것보단 낫잖아요. 그리고 추후에 대환 대출이 나오면 또 도와주도록 이제 부탁을 드려놨는데요. 그건 약속을 못 드리겠죠. 지금 너무 불투명하기 때문에 뭐가 어떻게 될지를 모르겠습니다. 그분이 저한테 얘기했던 건 그분이 허리가 아프다 그러시더라고요. 밤에 이제 신경성으로 긴장을 많이 하면 나중에 이제 골반 쪽 뒤에 허리가 아프시대요. 그 선생님께서는 제가 그날 1시간 넘게 얘기했거든요. 상황이 여기까지 온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고 심지어 저한테 그것까지 물어보시더라고요. 계약 해지하면은 좀 봐주실 수 있냐. 근데 갈 데가 없고 이미 이사 계획을 만들어 놓은 건데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또 저도 상황이 있는 건데 끝까지 서로 노력을 해보고 그게 안 되면 제가 다른 방향을 찾아보고 제가 서로 손실을 분담하거나 선생님 손실 안 보는 방향으로 가자고 해서 굉장히 대화는 잘 나눴는데 저는 이해가 잘 안 돼요. 멀쩡한 대출을 왜 안 해주는지 모르겠습니다. 뭐 대출 총량 규제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한다고 하고 또 나라에서 하는 일이니까 뭐 그걸 뭐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분은 제가 봤을 때 선량한 그냥 전세로 살고 싶어하는 세입자일 뿐인데 왜 안 되는 건지 또 혹시나 갭투자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사람들을 막고자 설마 이 선량한 전세 세입자들의 대출을 막고 있는 건 아닌지 약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오늘 영상을 찍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대출이 안 나오는 게 아닐지도 모른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지금 발을 동동 구르고 있는 제 예비 세입자분처럼 발만 동동 구르고 있는 분들에게 뭔가 하나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제가 제 생각엔 이렇게 대출 규제를 계속 총량 규제로 하게 되면 부작용이 있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일단 첫 번째로 발을 동동 구르고 있는 분들은 아마 본인이 거래하는 은행이 있고 아직까지 대출에 대해서 경험이 충분치 않기 때문에 내가 거래하던 1금융권이랑 대출을 거래하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하지만 제 의견은 늘 똑같아요. 저는 욕을 하고자 함이 아니고요. 이건 비난이 아니에요. 은행은 사채업자랑 똑같아요. 그죠? 빚을 이제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고 원금을 못 갚으면 이게 담보물을 뺏어옵니다. 사채업자랑 똑같아요. 여러분 요새 사채업자도 하루에 몇 번 이상 연락 못하고 몇 시 이후에 못 찾아가고 찾아가서 때리고 협박하는 건 말이 안 돼요. 물론 남아있어요. 그런 사람이 남아있는 건 저도 인정을 하는데 그 사람들은 직행으로 깜빵행이에요. 그렇게 못한단 말이에요. 근데 은행도 방법이 잔인한 건 똑같아요. 채권을 넘겨버리거든요. 무슨 말이냐? 얘한테 빌리나 쟤한테 빌리나 똑같다고요. 1금융권에 빌리면 안전하고 깨끗한 돈이고 2금융권, 3금융권, 캐피탈이나 P2P를 쓰면 더러운 돈이고 망하는 게 아니라고요. 저는 사채를 쓰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저는 멤버십 분들은 아시겠지만 P2P나 사채를 쓰는 사람이에요. 저 잘 쓰고 있어요. 대출 이자가 비싸고 뭐 급할 때 써서 그렇지 어쩔 수 없잖아요. 남의 돈을 쓴다는 게 그렇게 호락호락한 게 아니에요. 정말 리스크를 테이킹하는 일이기 때문에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그거는 1금융권도 똑같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뭐 우리은행, 국민은행, 뭐 기업은행, 신한은행, 제일은행에서 받으면 되게 좋고 깨끗한 대출이고 예를 들어서 뭐 농협이나 신협이나 새마을이나 수협이나 아니면 무슨 생명, 무슨 보험, 무슨 화재 아니면 무슨 캐피탈 이런 데서 받으면 끝장나는 줄 아시는데 안 그래요. 여러분은 눈앞에 보이는 것만 자꾸 보려고 하시는데 물론 그게 완전 잘못된 정보는 아니겠지만
여러분이 현재 문제에 처해 있다면 그 시야를 확장시키셔야 살아남을 수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 네이버에 대출 상담사를 쳐서 그런 분들 3분 이상을 뽑아서 전화를 해보세요. 내가 이렇게 전세자금 대출이 막혔다. 도와달라. 그러면 2금융권, 3금융권, 그것도 안 되면 캐피탈까지 안내를 해줘요. 캐피탈까지 가면 대출이란 개념이 안 생기는 데도 있거든요. P2P는 대출이 아니에요. 그래서 P2P는 대출 상담사가 아니에요. 무슨 소개인인가? 다르거든요. 근데 여기까지 가면 대출이 나와요. 여러분이 기대하는 1%대, 2%대 대출은 안 나오고 3%대, 4%대 나올 수 있지만 당장 계약금 날리는 것보다 낫잖아요. 그래서 지금 위험에 처해 있는 분들은 제 얘기를 듣고 네이버에 대출 상담사 쳐서 3분 이상, 아니 5분 이상 전화를 해보세요. 비교를 통하면 눈탱이도 못 쳐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상하게 나한테 돈 빌려줘서 막 돈 뜯어가고 이자를 더 뜯어가고 못해요. 그것까지 불안하시다. 여러분, 그것까지 불안하시다. 대출 상담사 통해서 대출 받으시면서 법무사 한 분 고용해서 가세요. 법무사도 아니고 사무장이 데리고 가면 되거든요. 몇십만 원이면 돼요. 작다는 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제가 제일 답답한 게 뭐냐면 돈을 날리면 몇 천만 원, 몇 억이 날라가요. 전세 대출, 그러니까 전세 자금 사기 있죠, 여러분. 전세 자금 사기 일어나잖아요. 그분들 법무사분 미리 불러서 상담 받아봤으면 피할 수 있는 분들 되게 많아요. 그 몇십만 원 아끼려고 피하신 거잖아요. 사실 그럴 필요도 못 느꼈겠지만 선의인 건 정말 알지만 방법은 있었다고요. 몇 천만 원, 몇 억을 아끼기 위해서 몇십만 원을 아끼지 마세요. 그거는 아니에요.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누군가의 도움을 받고 나의 피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내 돈을 써서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거나 전문가를 고용하는 거예요. 그 상황이 안 되면 어쩔 수 없고요. 그러니까 네이버에 대출 상담사 5명 이상 찾아서 전화 돌리고 법무사 사무실에 전화해서 고용해가지고 다시 한번 검토하고 대출을 받으세요. 그게 계약금 날리는 것보다 많아요. 예를 들어 볼까요? 전세자금 대출 3억입니다. 그런데 죄송해요. 전세자금이 3억인데 계약금을 3천을 걸었어요. 3천만 원 날라갈 거잖아요. 3천만 원으로 더 높은 대출을 받고 법무사를 고용하는데 이 돈 남아요, 여러분. 남고 남아요. 그러니까 꼭 그렇게 하세요. 그래서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 절망하지 말고 빨리 대출을 더 알아보세요. 대출이 거기만 있는 게 아니에요. 저도 제 세입자 분이랑 얘기를 하고 스스로 증명을 했지만 대출이 거기만 있는 게 아니고요. 더군다나 여러분이 거래하고 있는 1금융권, 여러분 VIP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절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그냥 고객 하나고 좀 문제 생기면 그냥 팽치는 거예요. 저도 중간에 대출이 막혀서 한 2번인가 3번인가 큰 위기가 있었거든요. 약속한 대출이 정부 규제가 나온 다음에 발을 빼는 거예요. 대출을 갑자기 안 해주겠다고 하더라고요. 피가 말라요. 잠이 안 오고 이걸 어디 가서 하소연도 못 하는 게 밖에 나가서 얘기하면은 야 그거 네가 투자하다 네가 망한 거니까 망해야겠네. 잘 됐네. 이래요. 세상이 이래요 지금. 남이 망하기를 기도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지금 세상이 그래. 그러니까 정말 각자도생이에요. 저는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살아남아야겠다고 정말 이를 꽉 깨물고 다짐을 하거든요. 세상 진짜 무섭다. 내가 망한다고 사람들이 웃으면 웃었지 위로해줄 사람은 없다. 이건 내가 살아남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도 제가 지금 이 영상이랑 상관없지만 생각을 해보세요. 아파트 값이 올라갔으니까 다주택자랑 집을 가진 사람이 쌍욕과 모욕과 그리고 나쁜 프레임을 다 뒤집어 쓰고 있는데 거꾸로 집값이 떨어졌다? 그럼 뭐라 그럴 것 같은데요? 위로해줄까요? 보상해줄까요? 지금 욕하는 걸 거꾸로, 지금 규제를 가하는 걸 거꾸로 완화해주고 도와주고 뭔가 이렇게 더 잘 될 수 있도록 북돋아 줄까요? 투기꾼 망했다. 잘 됐다. 브라보. 죽어봐라. 난 다행이다. 난 안전한 전세지롱. 이래요. 제가 다 겪어봤고 게시글에 남아있는 것들이잖아요. 각자 도생이에요. 여러분, 전세자금 대출이 막혔다고 절망하지 마시고 살아남으세요. 살아남으세요. 무조건 전화 돌리세요. 대출 상담사 차단해서 10명 이상 전화하시고 법무사 사무실 전화 돌리세요. 여러분, 반나절이면 하고 남아요. 그것도 안 하면서 대출이 막혔다고 나 계약금 걸었는데 대출이 막혔다고 절망하고 있으면 어떡합니까? 안 되면 어쩔 수 없지만 최선을 다해보세요. 지금 변수가 너무 많아서 모든 분들이 부재가 된다는 얘기 제가 함부로 못하지만 제가 해보니까 되거든요. 절망하지 말고 하루 날 잡고 한 6시간 공 들여서 대출 상담사랑 P2P 업체랑 그리고 법무사 사무실이랑 전화 돌려서 미팅 잡으세요. 방법 있을 겁니다. 힘내시고 절망하지 마시고요. 원래 여러분 아무도 안 도와줘요. 세상은 원래 아무도 안 도와줘요.
도와준다, 내가 다 해준다는 사람은 그냥 뭐 선동하는 사람이에요. 물론 한국 사람들은 그걸 좋아해요. 제가 봤을 때 지금 한국이 돌아가는 걸 봤을 때 정말 죄송한 얘기지만 거지근성을 가지신 분들이 너무 제가 얼마나 많은지 요새 깨우치면서 이렇게 세상이 돌아가는구나. 저는 욕할 마음은 없거든요. 제가 그거를 잘 활용하면 되니까. 근데 진짜 거지근성이 많구나. 정말 이게 좀 잘못돼 있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데 뭐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것도 현실이니까. 자, 두 번째, 짧게 말씀드릴 건데, 언젠가 이 현상이 일어나면 이제 가까워지면 다시 한번 영상을 찍을 건데, 여러분, 대출 한도 규제를 하면은 내년이 되면 풀려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2021년도 대출 규제, 한도 규제를 했잖아요. 자, 쉽게 말씀을 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농협에다가 2021년도에 예를 들어서 2천억 이상 대출해주지 마. 이렇게 했어요. 예를 들어서 2021년도에 너네 이제부터 한 해, 1년 이내에 2천억 이상 대출해주지 마. 이랬죠. 그럼 2021년 이미 다 이 2천억이 넘어갔으면 이제 대출 안 해줄 거 아니에요. 그럼 2022년 1월이 되면 어떨 것 같아요? 사람들이 어떻게 움직일 것 같아요? 그죠? 먼저 대출을 안 받으면 못 받는다는 강박관념 때문에 미친 듯이 뛰어갈 겁니다. 두고 보십시오. 이게 부작용이 말도 안 되게 생길 현상이거든요. 그래서 대출을 아예 법적으로 금지를 시키든가 모든 사람이 대출을 서로 못 해주도록. 근데 국가도 지금 채무가 있는 상태잖아요. 국가도. 기업도 모두가 채무가 있는 상태고 돈을 빌려서 이자를 갚고 경제활동하는 게 이미 그 자유가 확보가 돼 있는 자유국가에서 이게 뭔가 싶어요. 그래서 한시적인 한 해의 총량 규제는 다음 해로 넘어갔을 때 엄청난 역풍이 불 수 있다. 이거는 제가 우리가 올해가 끝나갈수록 내년이 될수록 그 기미가 보이면 다시 한번 영상을 다룰 예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살아남으세요. 각자 도생입니다. 주변을 보세요. 여러분 망한다고 좋아할 사람밖에 없어요. 제가 정말 요새 슬프지만 느끼는 게 그거예요. 그래서 내 사람들이랑 내가 원하는 그 철학을 가진 사람들과 서로 조언을 주고받으면서 그 안에서 내가 살아남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각자 도생하시는 게 중요하다. 이 냉정한 현실을 빨리 받아들여라. 갑자기 대출 막는 거 보세요. 누가 도와줄 건데요, 이거를. 여러분, 은행들이 CF 찍을 때 맨날 뭐라고 해요? 내 옆에 든든한 동반자. 당신이 어려울 때, 비가 올 때 우산을 받쳐주는 사람 아니에요? 지금 이게 뭡니까? 그게 앞뒤가 맞아요? 속지 마시고 살아남으세요. 제가 응원하겠습니다.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좀 씁쓸합니다.